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권력 실세 비리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검찰의 신라젠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 교수님과 검찰 중간수사 발표 내용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교수님. 네. 어제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가 그동안 신라젠 수사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좀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좀 해주시죠. 예, 지난 10개월 동안의 신라젠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마지막은 아니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신라젠의 경영진, 임원진들은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종결하지만은 정관계 로비 의혹은 없었다. 그러면서 문원상 대표를 비롯한 4명은 구속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5명은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 신라젠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이제 두 갈래. 첫 번째로는 신라젠 코스닥 상장이 되고 그 이후에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이 미정보 공개를 이용해 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 국민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가 굉장히 컸거든요. 이 문제 하나와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현 여권의 인물들이 개입돼 있었다, 관여돼 있었다 의혹이 있었는데 앞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문제를 지적을 해가지고 구속, 불구속 기소를 했고요. 뒷부분 정관계 의혹은 뭐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글쎄, 그래서 총선 이후 검찰의 칼이 무뎌진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신라젠 사건의 어떤 의혹의 핵심은 소위 여권 실세들, 특히 부산 인맥, 신라젠의 본사가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산 인맥들이 이 신라젠에 주식 투자를 해갖고 거액을 챙겼다. 이런 내용들이 시중에 바닥에 퍼지면서 수사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는 이 신라젠이 2016년 기술 특례 제도로 코스닥을 상장하면서 어떤 정치적 로비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예. 먹거리가 안 되는데 상장이 된 거예요. 예. 그 이후 이제 팩사백이라는 항암 치료제를 개발한다 해갖고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9조 8천억까지 1년 만에 폭등을 한 거예요. 예. 코스닥 상장 시총 2위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임상시험 결과 이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삭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미리 정보를 알고 싹 팔아치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진들도 경영진들도 빼먹었지만 거기에 투자한 뭐 실세들도 다 챙겼다는 거. 그게 이제 두 가지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서 로비를 해서 이렇게 기술 특례로 코스닥 상장이 됐느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거 팩사백 아이고 임상시험 안 돼. 예.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지. 해갖고 이렇게 올랐을 때 싹 챙겼다. 그 얘기인데 지금 문제는 경영진들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 이렇게 구속을 시켰는데 그동안 거론됐던 여권 실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없더라. 근데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압수수색이라든가 뭐 계좌 추적을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뭐 근거가 없다. 예.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한 거 아닌가,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동안 의혹이 되었던 여권 인사들이 보도를 보면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다음 지금은 이제 뭐 감옥에 있는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뭐 대표, 그다음에 또 이 신라젠을 창업을 주도한 한 사람 중에 강대환 부산 의전원 교수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를 하고 있는데 신라젠 창업에도 참여를 했고 신라젠 주식 약 3만 주가 갖고 있었다. 이런 분. 그 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된 김수현 씨, 또 변양균 씨, 또 도종환 씨, 뭐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가서 이런 이제 분들이 이제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뭐 지금 검찰 발표를 보면은 이런 분들에 대한 뭐 조사를 한 적은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고 이득을 받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검찰도 모른다는데. 예. 문제는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축사도 오고 뭐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은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는 웬만한 사람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누가 와서 어디 가서 축사를 합니까? 예. 나중에 지냈지만 이제 정책실장. 예. 그런 것들은 기업한테는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그 회장인 이철 씨하고는 과거 국참단인가 할 때 의정부 그 당협 그러니까 지구당 위원장까지 예, 지역 했죠. 위원장이죠. 예.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까지 와서 강연했는데 60만 원뿐이 안 줬다 강연료. 그거 외에는 받은 게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과연 그런 말을 믿어도 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보도에 보면은 뭐 지금 드러난 것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와 관련된 곳에 3번 강연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4년 8월 20날 그 본사 직원 대상으로 강연을 했고요. 또 2015년 6월 18일 날 또 본사에서 강연을 했고, 그 다음에 2015년 신라젠 기술 설명회에서 축사를 했는데 부산 본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타이틀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유시민 예. 씨를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권의 거물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회사의 그 가치를 높일 수 있고 큰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연을 했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뭐 김수현 정책실장, 변양균 전 정책실장, 조종환 문화체육부 전 장관 이런 분들도 가서 뭐 강연을 했다라는 지금 이제 언론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시중에 루머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루머가 있다고 해서 검찰이 다 수사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예. 혐의점이 발견됐을 때 뭐 수사를 하는 건데 그런 혐의점이 지금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뭐 있다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는데 문제는 지금 총선 합승 이후 검찰의 칼도 무디어졌고 그동안 거론됐던 여러 사안들에 대한 수사가 예. 벽에 부딪혔다는 게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동안 그 검찰이 권력 비리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거에 신라젠 외에도 태양광 사건, 예. 또 바이오 테마주인 라임 자산운용 사건, 예. 그리고 조국 불법 투자 의혹과 연루된 상상인 그룹 사건, 예. 또 무리들병원 특혜 대출 등 예. 벌써 한 손가락 5개도 부족할 정도의 여러 가지 이런 권력 실세 개입 의혹 수사를 했는데 그런 수사들이 요새는 소식이 없고 아예 기사 자체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이상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말하자면 총선 전까지 활발하게 상상인 그룹 같은 것도 얼마나 수사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하는지 마는지 뭐 그러고 나서 가장 핵심인 신라젠 수사도 우리 흔한 뭐 용어로 태산명동 서일필 예. 태산처럼 큰 소리 났는데 쥐새끼 한 마리 잡고 망골이고 그러니까 몸통은 없고 깃털만 잡은 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아무리 뭐 정치적인 상황 또 권력 구도가 바뀌었다 그러더라도 검찰은 사회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서 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좀 국민적 의혹, 특히 이게 권력과 유착된 이런 뭐 기업 부분들은 좀 정확히 수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검찰이 조사를 했으면 두 가지를 조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가 2014년 9월에 신라젠에 43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예, 했죠. 이 개인 돈을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모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출처가 어딘지 이 부분은 조금 밝혀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철 대표가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한 2017년부터 주가가 굉장히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주식을 매입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았는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주주 명부를 통해 가지고 추적을 해보면 다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투자 금액에 대한 것과
그러니까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에 대한 조사 이거를 하면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안 했는지 했는데 밝혀내지 못했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과거에 지금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해체돼 버렸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이제 진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곳인데 여기가 주로 이런 권력형 비리 수사 또 특히 증권이라든가 뭐 이런 금융 비리를 수사하는 곳 아닙니까? 예. 근데 추미애가 장관 되자마자 이것부터 없애버렸어요. 그때도 문제가 제기된 것이 이게 권력시세 수사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뭐 추측들이 나왔는데 저는 여러 차례 제가 애고를 했어요. 윤기군 소위 경찰총장 예. 권영천 사건의 예. 경찰총장입니다만은 예. 이분이 무죄 석방이 됐어요. 예. 그걸 보면서 앞으로 이런 권력 비리 실세 수사는 물론이고 권력과 관련된 수사나 재판도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겠구나 하는 얘기를 내가 여러 차례 했는데 예. 그 후로 보면 이렇게 돼야 가는 거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예. 말하자면 또 청와대 하명 수사 같이 예. 걸려있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조국 사건에 있어서도 정경심 또 동생 조건 다 지금 석방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최강욱 등 오히려 피해자들이 더 큰 소리 치고 앉았어요. 재판에 가서 나 바쁘니까 먼저 가겠다. 뭐 이러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그게 정말 이래도 되나 나라가. 예. 우리 정부와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회 질서란 곧 정의입니다.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옳지 않느냐. 이거를 정리를 해주는 게 국가의 가장 큰 의무인데 이게 힘이 정의가 되게 되면은 예. 결국 힘 가진 자들은 혜택을 누리고 힘 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피해와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이 국가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정부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정의를 왜곡시키고 또 검찰을 압박하고 또 있던 기관들을 폐지를 시키고 또 조만간 공수처까지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뭐 입맛에 맞게끔 수사할 거는 수사하고 수사하지 않는 거는 수사하지 않고 덮는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대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겁니까, 대표님? 그래서 유권 무죄, 무권 유죄란 말이 예. 이제 다시 살아날 것 같은데 우선 그 아까 이철 씨 신라젠 대주주했던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회장인가 되죠. 이 사람을 지금 감옥에 있어요. 예. 뭐 십몇 년인가를 12년을 받아가지고.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소위 검은 유착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은 그 밸류 인베스트먼트 이철 씨의 대리인으로 이렇게 지목이 된 지모 씨라는 사람이 예. 채널A 기자하고 만나가지고 쑥덕쑥덕 뭐 해가지고 이 채널A 기자가 모 검사장하고 잘 아는데 당신이 그 신라젠 실세들에 투자한 내용 좀 알려주면은 잘 얘기해서 이철 회장을 이렇게 죄를 경감시켜주고 뭐 잘 미리 빼주고 빨리 빼주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다 지금 사실이 아닌 걸로 뭐 밝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것을 보도한 MBC 측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압수수색도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채널A에 대해서는 몇 차례 가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일부 자료는 자진 뭐 이렇게 제출해 갖고 받아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검은 유착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검찰 개혁의 어떤 동력으로 활용하면서 결국은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신라진 사건은 저리 가버리고 엉뚱한 대로 지금 검찰 수사가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립무원인 상황에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면서 버티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채널A 기자는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그 장시간 동안에 검찰 수사관들이 무리를 해서 진입까지 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받아갔고 왜 그걸 보도한 MBC는 왜 조사를 안 하는 거냐? 이건 정말로 불공평한 겁니다. 예. 둘 다
보도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당시 아까 말씀 지모 씨가 채널A 기자에게 여야 의원 5명 정도 로비 자료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럼 주면은 소위 말해서 얼마나 경감시켜 줄 거냐. 그걸 이제 법정용어로 말하면 플리 바게닝이라 그러죠. 플리 바게닝이죠. 자료를 줄 테니까 우리를 좀 혜택을 봐달라 그러는데 했던 내용 있다는 것을 MBC가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 MBC는 그 자료를 보도한 내용을 어떤 취재원을 통해서 보도를 했으며 그다음 보도하게 된 경위가 어떤 거며 그 과정 속에서 기자와 보도국 데스크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않고 채널 A만 좀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이다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것도 비판적이지만 지금 채널A만 수사를 한 것은 채널A 기자가 거론한 검사장 나오고 잘 아는 검사장하고 얘기해서 당신들을 경감시켜주겠다 한 그 검사장 때문에 예, 윤석열 총장의 핵심 측근이라는 거죠. 예. 지금 알려지기는 한동훈 예. 지금 부산고검 차장으로 가서 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그런 얘기를 한 바도 없고 그 무슨 녹취록이라는 게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전혀 녹취록도 MBC가 있다는데 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채널A에 대해서 압박 수사를 하는 것은 윤석열을 겨냥한 것 아니냐. 검찰 내에도 이성윤 라인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제일 총수 아닙니까? 예. 그런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게 지금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라젠 수사도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누가 실세를 자꾸 파헤치려고 하겠습니까? 찍히면 가는데 눈치 보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힘을 내 가지고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개인이 사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법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또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정한 법적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뭐 신라젠 아직은 뭐 비리 중간 수사 발표이기 때문에 좀 더 의혹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칼을 들이대 가지고 좀 정리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수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묻혀지는 게 아닙니다. 네, 언젠가는 결국은 밝혀집니다. 언젠가는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좀 더 의혹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저희가 뭐 기대하는 수밖에 없네요. 촉구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시중에 나돌던 풍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묻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은 없었거든요. 예.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미 허수아비 총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언론 보도를 보고 그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좀 더 힘을 내시길 바라고 검찰도 또다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막아야 합니다. 그건 검찰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반드시 검사들이 지켜야 할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